야, 리링은 대머리고 키도 작지만 지구인 중에서 전투력이 가장 높으며 18호 같은 미니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27일 월요일입니다. 간단하게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일을 보자면 금요일날 월상을 못 잡고 퇴근을 했어요. 그날 몸도 안 좋고 영천에서 차숙을 해가지고 굉장히 피곤했어가지고 그날 평택 오는 거 잡고 일찍 퇴근을 했어요. 집에 한 4-5시 들어갔나? 그러다가 오늘 아침 예약짐을 잡고 화성에서 증평 IC 쪽, 진천 증평 IC 쪽 오는 거 잡고 와서 짐을 하차를 하면서 바로 청주 북이면 한 11km밖에 안 떨어졌어요. 거기서 이제 포천 가는 짐을 잡았습니다. 짐은 공파레트예요. 공파레트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공파레트가 아니라 그 일회용 파레트, 까만색 있잖아요. 새거 그거 밴딩 처리된 거 300 몇 개, 360개인가? 그거 싣고 지금 포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 포천에서 다시 돌아오는 짐은 못 잡았고요. 지금 시간이 11시 55분이니까 부지런히 가서 2시 안에 끝내고 점심을 먹으면서 야상을 좀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세게 치지. 오늘은 사실 별거 없는 일상이에요. 별 특별한 거 없고 영상거리가 없고 왜 촬영을 하고 있냐 하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입니다. 제가 이제 화물일을 시작한 지 한 2달하고 조금 더 됐어요. 2달하고 열흘 됐나?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분들 계시잖아요. 우리랑 좀 외모 차이가 별로 안 나는 뭐 중국, 조선족 이러신 분들 말고 우리 뭐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거나 중앙아시아,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쪽에서 오신 분들, 심지어는 뭐 인도, 파키스탄 막 이쪽에서 오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우리나라 일하러 오신 분들. 그런 외국인 근로자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반감이 있었습니다.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약간 편견이었죠. 좀 나쁜 거예요. 지금은 아니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편견이 좀 있었습니다. 왠지 그 나라에서 사고치고 도망온 사람이 아닐까, 혹은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 아닐까, 불법 체류하면서 원화를 유출시키는, 우리나라 돈을 외국으로 유출시키는 뭐 이런 편견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무서워 보이기도 하고, 사실 그런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키면 못 잡는 경우도 수두룩하니까 조금 편견이 있었고 안 좋게 봤었는데,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정말 그 동남아시아 분들, 중앙아시아 분들 많이 뵀어요. 많이 만났는데 저는 그 트럭커들의 불친절한 이미지 이런 게 싫어서 항상 똑같이 인사를 하거든요. 인사를 하고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고 말도 걸었고, 그 담당자가 우리나라 분이시라도 당연한 거고, 혹시나 뭐 지게차 운전하시거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계시면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말도 걸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참 그 미소가 있어요. 약간 그 되게 해맑은 순박한 그런 미소를 이렇게 지으시면서 응대도 해주시고, 그렇게 이렇게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그런 편견들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그분들도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렇게 먼 나라까지 오셔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제가 이렇게 지역들, 지방 그런데 이렇게 공업단지나 공장들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힘들다고 기피하는 3D 업종 정말 많이 투입돼 계셔요. 이분들 안 계시면 우리나라 상업 중단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망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참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마우신 분들이죠. 그리고 또 낯선 타지에 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족들도 보고 싶을 거고, 음식도 입맛이 안 맞을 거고, 혹은 또 뉴스에도 나오지만 나쁜 고용주분들도 계시잖아요. 급여도 안 주거나 쫓아내든가, 혹여나 비자가 잘못돼갖고 불법 체류 신분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 그런 걸 악용해서 더 괴롭히시는 나쁜 고용주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제 공장 같은 데 들어가서 화장실 좀 이용하려고 들어갔었는데 우연치 않게 그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숙소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좋은 곳도 있지만 참 열악한 곳도 많더라고요. 좀 안타까웠습니다. 밤에 같은 데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은 그분들끼리 3, 4, 5 모이셔서 소주장 앞에 앉아 컵라면 같은 거에 소주 한 잔으로 피로와 외로움도 달래시기도 하고, 아무튼 그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화이팅입니다. 피부색은 다르지만, 언어는 다르지만 다 우리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일해봅시다. 제가 그래서 찾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들의 노고를 이해하려면 그들의 입맛부터 알아봐야겠죠? 미리 말씀드리면 지려서 갈아입을 팬티 준비하여 찾아가 봐야 하는 맛집입니다. 수원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역전시장 모습입니다.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고 있는 듯한 모습에 멈칫거릴 수 있지만 보통 이런 곳에 우리 같은 상남자들이 좋아하는 찐 맛집이 있는 법이거든요. 참고로 이곳에는 역전 철판구이라고 10,000원만 내면 안주를 무한대로 주는 돼지 부속구이집이죠. 이곳은 워낙 유명한 곳이고 유튜버 분들도 많이 방문했으니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역천시장 지하로 내려가면 외국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오스, 베트남, 몽골 등 다양한 음식점들이 있지만 오늘은 우즈베키스탄 전통 음식점을 가볼 예정입니다. 식당 이름은 타슈켄트입니다. 바트라슈 같은 강아지 이름이 아닌 타슈켄트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라고 하는군요. 이 글인지 그림인지 모르겠는 이런 배경에 벌써부터 외국에 나와 있는 기분이군요. 실내입니다. 지하라 사실 좀 답답한 느낌이 있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생각이 있다면 이 정도쯤은 이겨내야겠죠? 여러 우즈베키스탄 전통 식료품들도 팔고 음악, 영상은 우즈베키스탄 인기가요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만 이 술에 취해 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메뉴판을 보시겠습니다. 사실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파는 음식이니 우즈베키스탄 현지 가격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나라 식대값에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확실히 초원이 많아 동물들을 많이 키우는 나라답게 육류 음식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과거 역사적으로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실크로드의 허브 역할을 담당했던 나라답게 동서양의 음식이 조화를 이룬 느낌입니다. 동양의 만두나 김치를 연상케 하는 당근, 양배추 요리, 그리고 서양의 미트볼이나 스파게티가 생각이 나는 음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죠. 현기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빨리 음식부터 입에 쑤셔 넣어봐야겠는데요. 라고 생각할 때쯤 3사가 나왔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크로캅이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레알에서 뛰고 있는 루카 모드리치를 잊지 말자. 이 3사는 우리나라 왕만두를 화덕에 벽에 붙여서 구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에는 양고기가 들어가 있고요. 가격도 저렴하니 아주 맛있었습니다. 양고기의 향이 진했지만 향신료가 조화를 잘 이루었고 당근김치와 소스를 발라 먹으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한 잔 안 먹을래 안 먹을 수가 없겠네요. 전날 생각만 하는 걸로 또 취해버려서 제가 순서를 헷갈렸는데요. 이 3사를 먹기 전에 식전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그런 빵 느낌이 아닙니다. 밀도가 아주 꽉 차고 단단한 떡과 빵의 중간 느낌입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으나 저는 아주 만족했습니다. 제가 불만족하는 음식이 있냐고요? 네, 저는 과일 안 먹습니다. 살찔까봐요. 이 밑반찬 같은 당근무침, 당근김치 이런 음식이 단무지 혹은 김치 마냥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늘 함께하는 음식인가 봅니다. 동서양이 만나는 실크로드의 중심답게 이건 우리나라의 김치 느낌과 아주 비슷합니다. 맛있었습니다. 배 부를 것 같을 때 다음에 나올 음식 생각을 하며 입에 쑤셔 넣으면 소화까지 되는 느낌이네. 좋다 라고 생각할 때쯤 뿔롭이 나왔습니다. 리링은 대머리고 키도 작지만 지구인 중에서 전투력이 가장 높으며 18호 같은 미니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가장 궁금했던 우즈베키스탄 음식입니다. 뿔롭, 플롭, 필라프 등등 현지 발음에 따라 불러야 하는데 저는 잘생겼으니까 뿔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큰 솥에 각종 곡류를 넣고 고기를 넣고 이렇게 기름에 찌듯이 볶아낸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맛은 약간 이 기름진 볶음밥 느낌이었습니다. 기름진 게 느끼해서라기보다는 고기가 많이 들어가서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느끼해질 것 같으면 당근김치와 함께 먹으면 2그릇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이런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니 다들 잘생기고 예쁘지 않나 라고 생각할 때쯤 카잔 카법이라는 요리가 같이 나와 있었던 걸 깜빡했군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돼지갈비찜, 소갈비찜 같은 느낌인데 맛도 그와 아주 흡사합니다. 그런데 이 고기가 아주 부드럽습니다. 또다시 꼬냑을 입속으로 넣기 시작해서 이 식도가 타들어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쯤 뮬약케밥과 샤실리크가 나왔습니다. 이 소고기를 다진 꼬치를 뮬약케밥이라 부르고 돼지고기 꼬치를 샤실리크라 부르는군요. 소금 간이 조금 센 편이긴 하지만 여러분 살면서 고기가 거짓말하는 거 봤나요? 아주 솔직한 음식입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지요. 단 꼬치 요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들어가자마자 먼저 꼬치부터 시키고 차근차근 다른 메뉴를 골라서 나중에 시키는 지혜는 있어야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오기 전에 모든 음식을 조질 수 있어서 저처럼 살찐 돼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혼자서 꼬냑을 한 병 다 비우면서 더 이상의 기록을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었지만 일행이 4발로 기어다니는 저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즈베키스탄 전통 음식점에 다녀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전통 음식을 먹고 있으니 그분들이 더욱 이해가 되고 그분들이 왜 그렇게 힘을 잘 쓰시는지 왜 다들 미남 미녀만 있으신지 알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이색적인 음식을 드시고 싶거나 난 누구보다 육식이 체질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맛있게 먹은 하루였습니다. 트러커가 왜 갑자기 음식 리뷰냐고요? 이건 역시 제가 트러커가 되는 과정입니다. 고기잖아요, 고기.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늘 식탁에 고기가 넘쳐나는 행복한 나날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